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과 중국 목조이기 그리고 중국 배터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국의 중국 목조이기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의 전문가들 및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3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굉장히 나쁠만 하죠.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중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코로나19 덕분에 트럼프는 더 이상 대선을 위한 그렇다 할 만한 특별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로써 중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역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자 중국이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중국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내부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는데요.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중국 관영 CCTV와 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은 아예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중국이 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아주 강한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현재 트럼프 확진과 관련해서 중국 내부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 공산당의 입으로 불리는 황구시보죠. 이 황구시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마스크를 안 쓴 이 도박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조롱조로 글을 올렸는데 이 게시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즉시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검열을 하고 있는 중국이 아주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선 이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 미국과 중국 관계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막말로 세계 2차 대전에도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하다 어마어마하게 털렸었지만 백악관 주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생각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사실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 결국 백악관이 미국 대통령 확진과 함께 마비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세균전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이겠죠. 집권 공화당 인사들은 이미 중국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켈리 레플러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중국은 이 바이러스를 우리 미국 대통령에게 줬다. 그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라고 글을 썼고 또 다른 의원은 중국이 이제 우리 선거에 공식적으로 개입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발언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 수위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의 모금 담당자인 이 블레어 브랜트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통령을 생물학적으로 공격했다,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이 민감한 시기인데 중국이 잘못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죠. 좀 웃겨요. 일본 스가 중국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메시지를 남기기 전에 북한 김정은은 지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걸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주 빠르게 줄을 서서 위로서원을 보내는데요. 좀 웃겼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나이가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74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중국과 바이든에게 본인은 건강하다라는 메시지를 또 이 상황에서 트위터를 통해 남겨주고 있네요. 장사꾼은 정말 장사꾼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어찌되었건 트럼프가 잘하던 잘하지 않았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건 잘못된 행동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쾌유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중국의 이런 잘못된 많은 행동들을 때려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배터리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LG화학이 올해 1월부터 8월 글로벌 판매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점유율 1위를 지켰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히 늘면서 중국 CATL이 아주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배터리 회사들 중에서 LG화학, 삼성 SDI, 중국 CATL, BYD 그리고 일본 기타 회사 등등 중에서 여전히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순위가 뒤집힐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올 1월부터 8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5.92GWh의 배터리를 공급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공급 물량이 무려 106.7% 늘어난 수준이고 시장 점유율은 25%로 1위를 지킨 상황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4.05GWh를 공급하면서 4위를 차지했고 SK이노베이션은 2.71GWh를 출하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누적 출하량은 각각 58.8% 그리고 110.6% 증가할 만큼 우리나라의 배터리 시장력은 꽤나 굳건히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정부를 필두로 한 보조금 정책으로 우리나라에게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한국 업체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보조금 정책을 바탕으로 말이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중국 CATL은 올해 1월부터 8월 15.54GWh의 배터리를 공급 그리고 LG화학과의 격차를 0.38GWh로 줄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24%로 LG화학과 1% 차이로 좁혀졌죠.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딱 8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CATL이 LG화학을 앞지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 2위 업체인 BYD 등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점유율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보조금 감축으로 중국이 딱 주춤한 사이 유럽연합이 과감한 친환경 정책을 펴면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상반기 약진할 수 있었고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시장은 실제로 판매량만 봐도 유럽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약 41만 대로 중국 38만 대를 제쳤는데요. 유럽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힘을 아주 잘 쓰고 있는 지역이죠. LG화학은 실제 유럽 시장 점유율이 약 70% 수준에 달하고 삼성 SDI도 BMW 그룹과 폭스바겐 그룹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을 정도로 유럽은 한국 배터리를 사랑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중국 공산당의 반칙을 활용한 지속적인 보조금을 필두로 한 시장 경제 개입은 아쉽게도 우리나라 여러 업체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봅니다. 살릴 부분은 살려야죠. 물론 중국 배터리가 품질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 테슬라에서 배터리 화재 문제 등으로 CATL이 이슈가 됐었죠.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지속적인 품질 문제가 일어나 시장에서 퇴출당하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면 이 긴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는데 다들 잘 쉬셨을지 모르겠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일본 도쿄올림픽 패럴림픽만이 아니다. AP통신은 22일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도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코로나19가 도쿄올림픽 이후 중국에서 예정된 대형 스포츠 행사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내년 8월 정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시작으로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다. 당장 청도 하계 유니버시아드는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올림픽 테마tor를 뒤 8천여 명의 학생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게 된다. 문제는 최근 도쿄올림픽이 아예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중국의 스포츠 이벤트들에 미칠 영향이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내년 여름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하면 도쿄올림픽을 중지할 것이라며 무관중 개최 등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대형 스포츠 행사는 현재처럼 감염 확산세가 완화된다고 함부로 진행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수만 명의 선수 관계자 자원봉사자들의 건강과 입국, 방역 문제, 시설 관리 등이 얽혀있고 행사 취소 시 티켓 환불 문제 등도 복잡하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선포했지만 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바라보는 국제 스포츠계 여론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관장하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측은 AP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정부가 안전과 건강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모든 준비가 정상적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예정된 일정의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중국 측 대회 대변인은 선수나 관중을 위한 시설 문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필수축으로 돌렸다고 AP는 전했다. 더불어 도쿄올림픽이 흔들리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바라보는 스폰서 기업들의 시선도 불안해지고 있다. 웨이지중 전 중국올림픽위원회 비서장은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을 연기하면 스폰서와 대회 파트너들은 관련 마케팅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하고 이 때문에 다음 올림픽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P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총괄하는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체 주니어 IOC 부위원장에게 베이징 대회에 대한 이메일 질의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과 체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일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할 초안의 중국 공산당원과 가족이 앞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도 취소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도 허락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억 7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가 이번 사안과 관계돼 있지만 확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최장수 현역위원인 딕 파운드 78 캐나다 위원이 15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내년 7물결 8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2022년 초에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 열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일정이 연기된 상태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은 도쿄올림픽 6개월 후인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파운드 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돼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못할 경우 6개월 후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홍콩 보안법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도 내후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딕 파운드 위원은 1987년부터 IOC 위원으로 일하며 부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그의 발언 후 올림픽 연기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결국 1년 연기에 합의했다. IOC는 17일 열리는 총회에서 도쿄올림픽 관련 사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 여부까지는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5일 온라인 이사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7월 도쿄올림픽에 대해 무관중 개최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 IOC는 개최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또 당초 2022년 세네갈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하계 유스올림픽은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초기 세계 각국이 단행한 중국인이나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는 방역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은 과거 이런 각국의 행동을 차별이라고 공격했다. 이제 중국 공산당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인적 교류와 협력을 막으면서 중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중국인들의 고통도 당연히 크다. 최근 중국 매체를 보면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다. 오는 11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11월이면 겨우 넉 달 남았다. 지금도 동시에 중인 국가가 해외 바이어를 모아 대형 행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진핑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문제다. 일본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한 해 연기해 내년 7월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정상 개최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연료도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베이징 올림픽은 2022년 2월 예정이니 도쿄 올림픽으로부터 겨우 반년 지나서다. 도쿄 올림픽이 안 되면 베이징 올림픽도 안 된다. 모든 외국인을 바이러스 보균자로 배척하는 중국 정부가 이런 국제 행사에서 외국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